안녕하세요. 저는 토이스미스의 서형준입니다. 먼저 2022년 다시 키오프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 토이스미스와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IoT 빅데이터와 저희의 센서를 통해서 수집된 이러한 빅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해서 어떠한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의 솔루션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는 스마트시티라는 커다란 솔루션 안에서 고객을 분석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전시회라든지 아니면 회의장에서의 어떤 사람의 이동과 환경을 분석을 하는 거, 그리고 다양한 그 리테일 쪽에서의 고객 분석을 하는 솔루션, 그 외에도 정화 쪽에 사용이 되는 오염도를 측정을 하고 분석을 하는 솔루션, 그리고 지하철이나 철도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릴 것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적용이 됐었던 저희의 고객 분석 솔루션입니다. 저희의 솔루션이 적용이 됐었던 휴게소는 국내 매출 1위, 그 다음에 유동인구 1위의 휴게소였죠. 그래서 최대 6만 명 정도가 와서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공간이다라고 기존의 분석 방법들을 통해서 분석이 됐었던 그러한 공간입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더 추가적인 분석들을 정확하게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 그런 차에 저희 솔루션을 발견을 하고 저희 솔루션을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그 일반적인 마케팅 분석 방법론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했을 때 고객의 충성도가 굉장히 낮고, 즉 재방문율이 굉장히 낮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재방문을 하는 고객들한테 어떠한 베네핏을 제공하기보다는 신규 고객을 끌어들이는 마케팅 활동이 훨씬 더 유용하다라고 분석이 됐었던 것입니다. 즉 하루 최대 약 6만 명의 고객이 있었던 공간이고, 재방문율은 약 6개월 기준으로 1.8% 정도밖에 안 됐었던 굉장히 재방문율이 낮다라고 분석이 됐었던 공간이죠. 하지만 저희의 솔루션을 적용을 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실제로는 최대 13만 명이 있었던 공간입니다. 즉 6만 명에 비하면 약 220%가 증가한, 즉 실제로는 고객이 훨씬 더 많은 공간이었다라고 분석이 됐었던 거고요. 또 6개월 기준으로 1.8%밖에 안 되는 재방문율이 있었다라고 분석됐었던 공간이 실제로는 3개월 기준으로 28.8%, 6개월 동일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38%가 넘는 굉장히 높은 재방문율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공간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는 마케팅이 더 중요하다고 봤었다면, 이렇게 저희의 솔루션을 통해서 분석이 됐었던 결과로 마케팅 방향을 잡았을 때는 새로운 고객보다는 기존의 고객들한테 어떠한 서비스와 베네핏을 제공하는 것이 더 매출을 크게 신장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분석이 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은 1인당 객단가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6만 명을 기준으로 매출을 나누게 되면 당연히 객단가가 높게 잡히겠죠. 하지만 13만 명을 기준으로 그 매출을 나누게 되면 기존의 객단가보다도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즉 객단가가 생각보다 낮고 재방문율이 높은 공간이라면 자주 오는 고객들한테 더 많은 매출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들이 존재한다라고 분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마케팅의 방향이 잡히게 됐고, 그 다음 매장의 동선을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까지도 저희가 제시를 했었던 그러한 공간입니다. 여기서 분석이 됐었던 것들을 보시면은 일별, 요일별, 월별 방문객 수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각각의 공간을, 그러니까는 그 휴게소 안에 있는 전체 공간 안에서도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몇몇 공간들을 존으로 나눠서 그 공간의 방문객 수들을 별도로 계산을 하고 분석을 하였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나 할인 행사들을 하게 됩니다. 휴게소에서는 이러한 이벤트들이 기존에 했었던 그런 이벤트들에 대해서도 입력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신규 이벤트들에 대해서도 분석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그 시간별로 있었던 이벤트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유동이 어떻게 변화되는지까지도 분석할 수 있게끔
예, 그런 솔루션이 적용이 됐었고요.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휴게소다 보니까는 그 특수한 연휴 때, 즉 설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이럴 때의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데이터하고 비교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전년도의 특정한 기간하고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는 이러한 솔루션도 저희가 함께 제공을 했었죠. 이 분석 페이지가 전년도의 추석 데이터와 올해의 추석 데이터를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물론 요거는 조금 과거의 데이터긴 합니다만, 예, 2016년도와 2017년도 사이에 그 고객의 변화는 어떻게 됐었고, 그 추석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그 변화에 따른 그 매출의 증가들은 어떻게 됐었는지를 함께 연계해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비교 자료를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선 페이지의 동영상에 보셨겠지만 여기에 있는 빨간 점들이 다 하나하나가 고객의 위치들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 점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통해서 고객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또 어느 쪽에 모여 있는지를 통해서 어디에 군집들이 생기고 또 어디가 여유로운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래프들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환경 정보까지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개인에 대한, 즉 고객 한 명 한 명에 대한 동선에 대한 분석도 함께 제공을 했었는데요.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2017년 1월 2일 15시 51분에 상행 화장실 근처로 사람이 진입을 해서 처음 나타났고 16시 47분까지 약 56분간 체류했었던 고객에 대한 동선이고요. 이 동선을 보면은 쇼핑몰은 57분에 진입을 해서 32분까지 쇼핑몰에 있었고, 예, 그 쇼핑몰로 해서 다양한 동선을 통해 가지고 여러 매장들을 돌아다녔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하행 식당 근처에서 16시 40분까지 있었고 중앙식당으로 이동해서 약 6분간 머무른 후에 중앙식당을 거쳐서 하행 계산대를 지나서 출구로 나간 마지막 신호까지 저희가 그 분석을 해서 동선을 만들고 그 동선을 통해서 이 고객이 어느 쪽에 있는 서비스들, 즉 어느 쪽에 있는 매장이나 어느 쪽에서 주로 시간을 보냈는지를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맥어드레스를 통해서 어떤 폰을 보유하고 있었던 고객이었는지까지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시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 고객 같은 경우는 19시 12분부터 19시 45분까지 약 33분 체류를 했었던 고객입니다. 12분에 진입을 해서 15분부터 1분간 매대로 이동, 그 다음 16분부터 식당 진입, 그리고 거기서 38분까지 있었던 걸로 보아서 식사를 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 다음 41분에 화장실을 이용한 후에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화장실 이용 동선을 통해서 해당 고객은 여성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객이 지니고 있었던 폰 역시 어떠한 종류의 폰이었는지까지도 알 수 있었던 그러한 데이터들입니다. 즉 이러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어떠한 고객들 그리고 어떤 날 어떤 고객들이 어느 쪽의 서비스들을 더 이용을 했는지 그리고 시간대별로 고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포인트들이 어딘지 그리고 날짜별로 또는 주별로 어떠한 포인트들 그 다음에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날씨가 춥거나 더움에 따라서 어떠한 구역의 서비스들을 더 많이 이용하는지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자세한 고객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고 그 고객한테 어떠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함으로써 더 오래 체류를 하고 그리고 더 많은 돈을 해당 공간에서 쓸 수 있게끔 할 것이냐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게 저희의 솔루션입니다. 앞서서 그 휴게소에서 고객 분석을 봤었다면 이제 지자체에 적용을 했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분석이 될 수 있는지를 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이제 많이 보는 게 어떠한 특정한 지역 또는 관광지에서의 어떠한 유동인구에 대한 분석의 니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유동인구에 대한 분석에서는 주로 얼마나 많이 방문했는지 그리고 현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방문을 하고 있고 그 재방문의 횟수나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패턴들을 가장 중요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일 단위로 방문자의 숫자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시간대별로 막대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꺾은선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그 온도, 즉 환경 정보가 어떻게 바뀜에 따라서 그 유동에 대한 변화에 영향이 있는지를 인사이트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결과물입니다. 보시면은 온도가 좀 낮아지거나 전날 또는 전전날보다 급격히 낮아진 어떠한 날에는 유동인구가 약간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온도는 실외 활동에서는 아무래도 그 유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들을 통해서 상관관계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겠죠. 그에 반해서 이제 미세먼지하고 한번 데이터를 비교를 해서 봤습니다.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미세먼지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그래프와 유동인구의 변화 그래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도 이곳이 바닷가와 굉장히 가까워서 공기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미세먼지가 80 미만이면은 그 보통 상태이고 30 미만이면은 굉장히 좋은 상태죠. 근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날짜들이 30 미만에 걸쳐져 있고 전체의 한 40% 정도가 30 이상의 데이터들을 보이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뿐만 아니라 80 미만 수준이 아닌 가장 높아봤자 64.7, 그리고 대부분은 50이나 40대에 걸쳐 있는 걸로 봐서는 미세먼지 수준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미세먼지 변화는 아무래도 외부 활동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훨씬 더 미세먼지 수치가 높아지고 그리고 굉장히 나쁨 또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갔을 때는 여기 말고 다른 지역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유동인구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패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어떤 환경 변수들이 유동인구에 영향을 끼친다 하더라도 그 환경 변수의 어떤 범위에 따라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끼치지 않기도 한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해당 지자체에서 저희가 약 150일 동안 모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봤더니 재방문하는 사람들이 2회 이상 재방문하는 사람들이 전체의 재방문자 중에 몇 %나 되는지를 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 중에서 한 번 이상, 즉 2회 이상 온 사람들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그 중에 2회 온 사람이 전체 데이터 중에 53%였었습니다. 즉 150일 중에 2회 온 사람은 54%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 3회 온 사람이 23%, 4회 온 사람은 6.6%, 5회 온 사람은 3.58%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그 재방문 횟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그 비율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특이하게 40회 조금 넘어서 0.01%의 데이터가 있었다면 140회가 넘어서도 0.01% 정도의 그 재방문율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해당 데이터는 저희가 봤을 때는 해당 지역에서 사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서 근무를 하거나 이러한 사람들의 데이터가 아닐까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항상 상주하는 사람들을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제외를 하면은 그 유의미한 어떠한 관광지에서의 재방문 고객들에 대한 또는 어떤 상권에서의 재방문 고객들에 대한 분석들을 좀 더 범위를 좁혀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재방문 횟수 또는 비율의 그래프 자체도 지자체나 아니면 상권 분석 그리고 고객 분석에서는 이 자체로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그래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지자체 유적지에 설치된 그 저희 장비를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시간대별로 방문한 그 사람들의 그 비율을 보면 당연히 뭐 유적지니까 밤에는 거의 사람이 없을 것이고 또는 있다고 하더라도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 근처에서 밤에 와가지고 잠시 구경하다가 겉에만 돌다가 가는 사람들이겠죠. 하지만 낮 시간대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사람들의 방문이
어떠한 그 환경적인 변화하고도 관계가 있는지를 봤는데 여기서는 환경적인 변화하고는 크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종교시설과 관계 있는 굉장히 오래된 그런 유적지다 보니까는 사람들의 방문이 주중보다는 주말에 많이 몰려있는 그러한 패턴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낮 시간에 주로 방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단위 중복 같은 경우도 중복해서 오는 사람들 중에 2회 방문한 사람들이 71%, 그 다음에 3회 방문한 사람들이 13%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분석했었던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었는데 이 데이터를 뽑을 때는 약 10일, 약 10일간의 데이터 안에서 2회 이상 오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당히 있었고 아무래도 이러한 것들이 자주 오는 사람들이 어떤 종교시설에는 아무래도 자주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던 장표였었습니다. 해당 유적지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환경 정보를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고 두 개의 수치가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난 패턴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TVOC 값은 굉장히 좀 특이하게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실외 환경인데 일반적으로 실외 환경에서는 TVOC 값이 굉장히 크게 튀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는 TVOC 같은 경우는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 확산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특정한 지역에서 그 값이 높은 수치로 오랫도록 머무르는 경우가 굉장히 없습니다. 실내에서는 우리가 그 환경물질이라고 하는 벤젠이나 톨루엔들, 즉, 그 새집 증후군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물질들을 측정을 하는데 TVOC 센서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실외 환경에서는 TVOC 센서를 통해서 주로 그 매연가스나 이런 쪽에서 나타나는 수치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일반적인 도심지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그 TVOC 값들보다도 다르게 훨씬 더 높고 특정 시간대에 집중돼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해당 시간대에 그 휘발성 유기화합물들이 그 공기 중으로 그 특정 그 유적지 안에서 공기 중으로 확산이 되는 상황들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지역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더니 굉장히 나무가 많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나무들이었던 거죠. 피톤치드 역시 휘발성 유기화합물로서 그 TVOC 센서에 굉장히 민감하게 센싱이 되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적인 배기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피톤치드 값이 특정한 시간대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 시간대가 특이하게도 11시를 기준으로 앞뒤로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시간 정도인데 이게 피톤치드가 일반적인 그 나무들에서 나오는 시간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고서는 여기는 피톤치드가 낮 시간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단순히 유적지를 관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피톤치드를 통해 가지고 건강도 찾을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었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그런 포인트들을 관광지를 홍보를 할 때 홍보에다가 애드온 해가지고는 할 수 있는 장점도 생겼고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수치를 실시간으로 사람들한테 공개를 할 수 있다면 이 시간대에 피톤치드가 높으니까 나는 여기서 조금 더 머무르면서 피톤치드를 느끼고 가야겠다. 이러한 정보들도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석이 가능했었던 공간이었습니다. 네. 원래는 그 지하철 쪽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고를 분석을 했었던 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은 했었는데 해당 내용은 좀 좀 더 그 테크니컬한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들어가야 돼서 좀 복잡해지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해당 내용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가시나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질문을 하시면은 저희가 아는 데까지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